안녕하세요. 김숙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정의 엄마이자 장모로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제 가슴 한켠에 오래도록 자리했던 무거운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희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래요. 정 들이는 데는 그렇게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정 떼는 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런 순간을 겪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제가 그토록 아꼈던 사위한테서 느낄 줄은요. 제 딸 서연이 말이 별로 없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자신의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데 서툴러서 속으로만 사귀는 아이였죠. 그래도 속은 깊고 따뜻해서 그런 애랑 결혼하겠다는 남자라면 저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싶었죠. 그게 우리 사위 기혁이었고요. 기혁이는 결혼할 때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말 반짝이는 눈으로 자기 일을 이야기했어요. 마치 온 세상이 자기 것인 양 그 눈빛만으로도 세상을 다 품을 것 같았죠. 우리 서연이랑도 눈만 마주쳐도 웃었고 그 둘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억이 눈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그 눈빛은 마치 꺼져가는 불꽃처럼 점점 흐릿해져 갔죠. 저는 남들 속을 참 잘 들여다봐요.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젊었을 때 떡볶이 장사로 시작해서 지금의 프랜차이즈를 만들기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면서 생긴 일종의 감이랄까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딸 하나만 보며 버텨온 세월이었으니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마음을 줬어요. 제 딸이 좋다고 선택한 사람인데 제가 가족으로 잘 품어야지 하는 마음이 컸죠. 전세금 보태주고 가구며 전자제품도 다 해줬어요. 사위가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를 바랐으니까요. 남의 집 귀한 아들 데려다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게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기혁이가 자꾸만 집에 없더라고요. 있어도 대화가 없고 제 딸 서연이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서연이가 괜찮은 척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엄마는 알죠. 딸의 눈빛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서연이는 늘 참고 사는 아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에 깊은 멍이 들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늦은 밤에 우연히 사위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숨을 죽이고 듣는 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그냥 나랑 결혼이 안 맞는 것 같아. 난 혼자가 편하고 책임지는 거 너무 숨막혀.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내 딸은 당신 좋다고 엄마까지 말려가며 결혼했는데 이제 와서 그냥 안 맞는다니.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어요. 제 딸의 지난 모든 시간이 그저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화보다 먼저 큰 슬픔이 밀려왔죠. 바로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일단 기다렸어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마음에 깊은 병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사위는 점점 더 가족에게서 멀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불안에 떨며 지내던 어느 날 딸 서연이가 제게 말했어요. 밤새도록 잠 못 이룬 얼굴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려 애쓰는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엄마 기혁 씨가 너무 힘들어 보여. 나도 같이 힘들어. 그냥 이혼하면 안 될까? 내가 붙잡았던 건 그냥 미련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집안 이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다시 세워야겠다고요. 다음 날 저는 사위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혁이가 나오길 기다렸죠. 자네, 나랑 얘기 좀 하자고.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기혁이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나도 해가 넘어가 저녁이 되어도 기혁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회사 경비원에게 물으니, 아, 김기혁 씨 말씀이세요? 요즘은 아예 안 나오는 분인데. 그 말을 듣는데 머리가 띵했어요. 회사에 적응을 못하고 무단 결근까지 하고 있었다니 단순히 결혼이 안 맞는 것 같다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뒤에 사위의 깊은 좌절감과 절망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도 나름의 지옥을 겪고 있었던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화가 나는 것보다 속상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제 딸 서연이도 사위 기혁이도 모두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기혁이를 찾아 나섰습니다. 집에도 없고 서연이를 통해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연락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마치 세상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기혁이는 자신의 흔적을 지워가고 있었죠. 저는 온 동네를 헤매고 기혁이가 자주 가던 동네 공원에서 쭈그리고 앉아있는 기혁이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그의 어깨는 잔뜩 굽어 있었어요. 자네 여기서 뭐하고 있나? 제 말에 기혁이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용히 옆에 앉아 기혁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듭니다. 회사 생활이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꿈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서 버티기가 힘들었어요. 서연이에게 실망 주기 싫어서 말도 못하고 숨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 없이 아이 하나 키우며 온갖 세상 눈치를 보며 살아왔는데 지금 이 사람은 책임지기 싫다는 말이 아닌 감당하기 힘들다는 속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거구나.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나 빛나던 눈을 가졌던 기혁이에게 현실은 너무나도 버거운 것이었구나. 하지만 화만 낼 순 없었어요. 저는 화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했죠. 기혁 씨, 당신이 마음이 아프다는 건 알겠어. 근데 가족은 감정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야. 당신이 먼저 일어나야 서연이도 일어날 수 있어. 내가 줄게. 시간도 일도 기회도. 그리고 사위 이름으로 영상 편집 스튜디오를 하나 열어줬습니다. 사위가 가장 좋아했던 일이었거든요. 남 밑에서 일하며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다시 찾고 예전에 빛나던 눈빛을 찾길 바랐어요. 처음엔 망설이던 기혁이도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영상을 편집하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용기를 내자 딸 서연이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기혁이가 자신에게 사실을 숨겼던 것에 서운함을 느꼈지만 기혁이의 진심을 알게 되자 따뜻하게 화해했죠. 기혁이가 열심히 스튜디오를 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연이도 다시 웃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조금씩 변하더군요. 서연이랑도 대화가 늘고 무표정하던 얼굴에 미소도 보이고.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지켜보고 있어요. 딸이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이 집안이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삶이 버거울 때가 있죠. 그럴 땐 누군가 말없이 옆에서 등을 받쳐줘야 해요. 저는 그냥 그걸 해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엄마로서 장모로서요. 오늘도 저는 식탁에 딸과 사위, 손주를 위한 밥을 차려요. 그게 나니까. 김숙자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힘내세요.